요즘 번아웃이다 뭐다 해서 다들 너무 지쳐 있잖아요. 근데 그 해결책을 진짜 의외의 곳에서 찾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오래된 일본 고전에서 말이죠.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맞아요. 우리 다들 뭐랄까 끝도 없는 쳇바퀴를 막 달리는 기분이잖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계속 제자리인 것 같고 그런 불안감 너무 익숙하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부분이에요. 한쪽에는 우리를 계속 지치게 만드는 완벽해야 해 라는 현대적인 생각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해주는 고대의 지혜가 있어요. 이 둘 사이에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지혜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여러분,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들어보셨죠? 평생 단 한 번도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다는 그 전설적인 사무라이 말이에요. 과연 그의 승리 비결은 뭐였을까요? 무사시가 말하는 승리는 바로 이거예요. 진짜 싸워야 할 상대는 남이 아니라 바로 어제의 나 자신이라는 거죠. 와, 매일 딱 한 뼘이라도 성장하는 거, 그게 진짜 이기는 거다라는 깊은 통찰이죠. 이거 진짜 놀랍지 않아요? 수백 년 전 사무라이가 했던 이 말이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장 마인드셋이랑 똑같다는 거잖아요. 결국 진짜 성장은 남이랑 비교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데서 온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자,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엄청난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잠들기 전에 딱 1분만 멈춰서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제보다 오늘 내가 딱 하나, 이거 하나는 나아졌다 싶은 걸 찾아보는 거죠. 뭐 대단한 거 아니어도 돼요. 새로운 단어 하나를 알게 된 거, 뭐 짜증을 한 번 덜 낸 거, 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그 작은 성장을 나 좀 괜찮은데? 하고 스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정말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완벽해야 하는데 혹시 이런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요? 그렇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개념이 완벽주의라는 이 지긋지긋한 벽에 대한 진짜 강력한 처방전이 될 겁니다. 그렇죠. 쨍한 보름달도 예쁘지만 왠지 구름에 살짝 가려진 달이 더 마음을 끌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것,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오히려 더 매력적이고 오래 간다는 거죠. 이건 정말 역설적인 진리예요. 이게 바로 일본 미학의 핵심인 와비사비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살짝 이가 나간 오래된 찻잔이나 비바람 맞아서 낡아진 나무 탁자 같은 거요. 그런 시간의 흔적, 그 불완전함을 오히려 아름답다고 여기는 마음이죠. 생각해보면 내 약점이나 빈틈이 오히려 다른 사람과 나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도 하고, 이 부분은 내가 채워나가야겠다 하는 성장의 계기가 되잖아요. 자, 이 완벽주의의 덫에서 빠져나올 아주 실용적인 팁, 바로 80% 법칙입니다. 일을 할 때 100% 완벽하게 끝내라고 막 혼자 끙끙대지 말고요. 한 80%쯤 됐다 싶을 때 그냥 주변에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이게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결과도 훨씬 좋고, 무엇보다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게 해줘요. 훨씬 유연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은 정말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죠. 그래서 세 번째 지혜는 바로 이 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결정이랑 사소한 결정을 할 때 좀 이상하게 행동하지 않나요? 왼쪽 모습 딱 우리 얘기 같지 않아요? 취업이나 결혼처럼 인생이 걸린 큰일 앞에서는 막 벌벌 떨면서 결정을 못 내리는데, 정작 계약서에 깨알 같은 글씨 같은 진짜 중요한 디테일은 그냥 휙 넘겨버리잖아요. 근데 사무라이들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작은 일일수록 신중하게, 그리고 큰 일은 오히려 과감하고 대담하게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잠깐만요. 혹시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에서 어떤 공통적인 패턴 느껴지시나요? 네, 맞아요. 핵심은 바로 균형입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들을 맞추면서 이 지혜의 큰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보자고요. 세상이 막 AI다 기술이다 하면서 발전할수록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능력이 있어요. 바로 공감 능력. 이건 거의 초능력에 가깝죠. 이번에는 세계 최초의 소설이라고 불리는 겐지 모노가타리에서 그 감성 지능의 힘을 배워볼 겁니다. 와, 정말 아름다운 말이죠? 슬픔을 느낄 줄 안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저무는 노을 같은 자연의 작은 변화에 마음이 움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 힘이 우리를 서로 더 깊게 연결해주는 거죠. 이런 섬세한 감수성을 일본에서는
모노누아와레라고 불러요.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하고 휙휙 지나가 버리는 요즘 세상에서 잠깐 멈춰서 스쳐 지나가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능력. 이게 바로 우리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핵심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감성 지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내 감정을 그냥 기분 좋아 또는 나빠 이렇게 퉁치지 마세요. 그 대신 좀 섭섭하네? 뭔가 애틋하다. 마음이 고요해. 처럼 구체적인 이름을 붙여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제대로 알아야 남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공감의 첫걸음입니다. 뭐든지 즉시 당장 결과를 봐야 직성이 풀리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마지막 지혜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일지도 몰라요. 바로 시간의 힘, 다른 말로 하면 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속담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일본 특유의 그 인내 정신, 가만을 딱 보여주는 말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조급해하거나 남 탓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버티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엔 차가운 돌멩이도 데울 수 있다는 그 엄청난 믿음이요. 이런 긴 호흡을 실생활에 적용한 게 바로 3년의 법칙이에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든 새로운 일을 시작하든 진짜 제대로 된 결과를 보려면 최소 3년은 꾸준히 해봐야 한다는 거죠. 난 안 되나 봐 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기 전에 내가 과연 이 차가운 돌 위에 충분히 오래 앉아 있었나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오늘 우리 손에 5개의 강력한 도구가 쥐어졌습니다. 무사시의 자기성장, 와비사비의 반완벽주의, 하가쿠레의 균형 잡힌 결정, 모노노아와레의 감성지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끈기까지. 그럼 이제 이 도구들을 합쳐서 어떤 멋진 그림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지혜를 꿰뚫는 단 하나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는 무사처럼 단단한 내면의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규율, 집중력 같은 거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예술가처럼 세상을 향한 섬세한 감수성을 잃지 않는 겁니다. 공감 능력처럼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불안정해요. 이 두 개의 기둥이 딱 균형을 잡을 때 비로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파도가 계속 몰아치는 이 현대사회에서 이 균형 잡힌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이자 열쇠인 거죠. 무사시처럼 매일 나를 단련하면서도 동시에 나의 불완전함까지도 끌어안을 줄 아는 지혜.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모습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오래된 지혜 속에서 지금 여기를 살아갈 새로운 힘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어떤 차가운 돌 위에 묵묵히 앉아 그 돌을 데워보시겠습니까?